카밀라 칸의 시간선 이꼬르 영적인 체험 이꼬르 비언 myself. 들어가기에 앞서 미즈 마블의 지구는 616지구다. 우리가 아는 현실의 지구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가 조금 다르다. 이건 억지가 아니라 퍼스트 어벤져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은 히틀러가 아닌 레드 스컬이다. 그러니 역사 왜곡 이런 논쟁에서 미즈 마블을 본다는 건 이미 우리는 2011년에 개봉한 퍼스트 어벤져의 역사 왜곡도 용인했다. 그러니 역사 왜곡은 언급하지 않겠다. Beyond Myself는 영적인 체험을 잘 살리기 위해 쓴 표현인데 이게 영문권에서는 자존심을 극복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던데 얼추 비슷한지는 모르겠다. 우선 카밀라 칸에 대해 전 시간에 짚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카밀리 칸은 미국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여고생이다. 카밀라 칸은 대가족에서 자란 부모와 오빠에게 사랑받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귀염둥이인데 문제는 이 친구 카밀라 칸이 미국 사회에 정착을 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다. 내가 언급한 미국 사회는 도시 생활을 뜻하고 마블에서 도시 생활이 어떤 삶인지는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말해서 힘들고 각박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카밀라 칸이 과연 미국 도시 생활 그것도 유색인종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의 걱정은 운전면허를 시원하게 낙방한 카밀라 칸의 모습으로 알 수 있겠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카밀라 칸이 미국 사회 즉 도시 생활을 감당하기에 너무 온실 속의 화초라서 힘들 것 같다 해도 이슬람 문화권에 머물면서 살 수 없는 게 카밀라 칸의 친구 브루노가 카밀라 칸의 집에 최첨단 기계 주주 이걸 뭐라 하던데 모든 주방기기 가전기기를 연결해서 말로 동작하는 뭐였더라. 를 설치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상이 빨라도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다. 카밀라 칸의 부모는 어렵게 미국 사회에 정착했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도 벌써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카밀라 칸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만 정착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바로 카밀라 칸이 겪는 고민이다. 이런 상황의 영적인 체험을 내가 언급한 이유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심지어 반에서 카밀라 칸을 무시했던 백인 여학생도 어벤져 콘에 참가해서 모두가 동일한 체험을 겪는데 나중에선 둘이 서로 친해진다. 그 경험이 바로 미즈 마블이 탄생한 계기 이꼬르 백인 여학생을 카밀라 칸이 구한 상황이다. 여기에 좀 더 영적 체험이라는 배경 지식을 넣어야 하는데 영적 체험은 누구나 동일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통의 경험이다. 이를테면 추운 겨울 한밤중에 모닥불은 인종, 나이, 성별, 국적, 종교, 정치 성향을 떠나 모두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찬성 및 동의가 바로 영적 체험이다. 한국인이면 당연히 김치가 떠오르고 일본인이면 당연히 초밥 이꼬르 스시가 떠오르는 것처럼 집단에 속한 모두가 당연한 찬동을 외칠 수 있는 체험이 바로 영적 체험이다. 이런 영적 체험을 옛날에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며 마을이 저렇게 작다니 내가 정말 작은 존재였구나 새삼 느끼는 체험에서 도시에서는 콘서트와 극장에서 느끼는 집단 공감이 바로 영적 체험이다. 이런 영적 체험을 극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예수의 기적인데 이건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영적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카밀라 칸이 미국 사회에 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슬람 문화권에 머물 수도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카밀라 칸이 어벤져 콘에서 모두와 함께 어울렸던 체험이 어린 카밀라 칸 입장에서는 누가 그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그 경계선 미국 사회와 이슬람 문화권의 경계선을 너무나도 쉽게 허물기 때문이다. 이건 카밀라 칸이 뱅글을 얻어서 슈퍼파워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 영적인 체험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애틋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애틋한 감정은 어째서 카밀라 부모가 어린 딸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갈라졌을 때 카밀라 부모의 부모 즉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째서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넣었는데 사랑이란 감정이야말로 나를 넘어선 체험을 위한 노력.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카밀라 칸이라는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날지 증조 할머니도 몰랐고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도 몰랐다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나조차고 하는 감정이 아닌 나를 넘어선 체험이라는 묘한 단서를 넣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체험을 미즈 마블 드라마에 넣어놨지만 내가 치밀하게 정리하지는 않았다. 너무 귀찮아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영적인 체험은 나를 넘어서는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랑이란 감정도 나를 넘어서는 체험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여기에 너와 나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미국에서의 도시 생활과 이슬람 문화권의 경계이고, 이 경계가 누어 디멘션과 지구와의 경계선으로 연장되고, 누어 디멘션과 지구와의 경계선이 역사적으로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열되는 경계선으로 연장이 되는 거다. 아니 그럼 카밀라 칸의 슈퍼파워는 뭔데? 존나 정황하게 부연 설명만 하고 정작 중요한 카밀라 칸의 슈퍼파워는 뭐야? 물어본다면 경계선을 허무는 힘. 미국 사회와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속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누어 디멘션과 지구와 소통할 수 있는 거대한 문 같은 존재가 바로 카밀라 칸의 슈퍼파워다. 물론 당신들이 기대하는 아이언맨 같은 첨단 기술을 구경할 수 있는 슈퍼파워는 아니고 조커처럼 일탈을 느낄 수 있는 묘한 카타르시스는 없지만 나는 솔직히 재미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게 팔콘과 윈터솔저에서도 사회 분열은 발생했었고 사회 분열을 어느 정도 재웠다 했는데 더 큰 분열 이꼬르 샤론 카터의 미국 복귀가 예고되는데 그녀가 어떻게 활동할지 그리고 텐 링즈와 미즈 마블의 벵갈이 서로 연관 있어 보이는데 그 둘이 어떻게 연계될지 기대된다.